지난 100여 년 동안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10년마다 0.07도씩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2도씩 올라 지구 평균의 3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줄이지 못할 경우 폭염, 열대야, 홍수, 산불, 전염병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지구론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오늘은 환경 독서 모임 회원들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최훈영 작가의 왜요? 지구가 어떤데요? 라는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봐요. 독서 모임 회원들을 뵙기 전에 노래 하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프린스 앤스 첼시의 노래 Wasting Time. 우리는 지금 시간을 허비할 그럴 때가 아니란 뜻입니다. Wasting Time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 see you walking, I see you talking, I see you sitting around doing nothing, yeah. I see you drinking coffee with your friends, I see you shopping around. You don't even realize you're wasting time. You think they're all so cool, but you don't even try. You're just walking and talking. Yeah, sitting outside, drinking coffee, waiting around to die. You don't even realize you're wasting time. You think you're all so cool, but you don't even try. I've been around this town so long, I've seen it all before. I said slightly older versions of who you think you are, and they were walking, they were talking.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You're just wasting time.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You're just wasting time.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You're just wasting time. What a waste of time, what a waste of time. You're just wasting ti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최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전주에 살고 있고요. 저는 심수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 뵙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우선 저희가 이 그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나 아니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2주에 한 번, 특히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9시에 만나서
환경 관련된 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책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첫 책이었죠. 이제 네. 온라인상에서 읽고 서로 얘기를 나눴던 책인데 잠깐 그 오프닝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책 이름이 왜요? 지구가 어떤데요? 라는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그동안 독서 모임에서 했던 얘기들을 나눠보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같이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두 분을 여기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 책을 읽고 혹시 어떠셨나요? 그 책이 지금 쉬워요. 왜냐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 책을 만드셨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고 아마 읽으시면서 책 사이즈도 소책자여서 부담 없이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셔도 물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어마어마하지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책이 좀 작고 솔직히 눈에 팍 띄잖아요. 네. 주황색. 그래서 네. 어디에다가 던져놔도 쉽게 네. 찾을 수 있는 네. 책이었고요. 내용은 제가 조금씩 그냥 초반만 읽었는데요. 저 깊이가 조금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라디오든 뉴스든 나왔던 이야기고요. 인스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주제로 되고 너무 관심이 많은 분야인 내용인데 이 책은 그거를 좀 쉽게 다뤘다는 거. 그래서 아무 지식이 없어도 이 책을 읽으면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사실은 단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얘기를 더 나누면서 어떤 실천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우리 나눠보시게요. 자, 그러면 이 책 내용을 지금 네 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장이 소비는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 두 번째 장이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가 세 번째 장에서는 남극이 펭귄을 잃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대응하는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짧으면서도 각각 그 장에 있는 챕터마다 좀 소중한 어떤 그 우리 일상이 얼마만큼 지구에 해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참 괜찮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는 지금 3장에 대해서 네.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제목이 3장의 제목이 남극이 펭귄을 잃게 될 때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남극의 펭귄을 읽게 될 때는 최근 들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야 할 남극이 땅이 드러난 모습이 SNS나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기후변화하면은 북극곰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펭귄도 이번에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북극 빙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빙하가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빙하가 녹으면? 빙하가 녹으면 물이 많아져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요즘 많이 나오는 기후 난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기후 난민이 생기나요? 기후 난민. 기후 난민은 급격하게 진행된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난민만 알잖아요. 지금 네. 전쟁 중인데 전쟁을 피난. 하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후 난민은 저희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기후가 변하기도 하지만 다른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 난민이 생긴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책을 또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공섬이라는 게 조금 나왔길래 인공섬이 뭐지라는 것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거의 3분의 1이 해안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이제 그 해수면 상승이 되면 그 사람들이 터전을 잃게 되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그 터전을 잃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갈 곳이 없죠. 그러면 갈 곳이 없으면 대부분 이제 내륙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륙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터전을 이루고 사는데 그 난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죠.
그런 개인 이제 국가의 문제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하고 국가 분쟁이 될 수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후 맞아요. 난민이 단순히 터전이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연쇄적인 결과가 상당하죠.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그린피스에서 한번 나왔던 자료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천 그다음에 서울 그리고 부산 지역이 우리나라도 잠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서해 아.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 대부분 이제 서해 바닷가를 끼고 있는 뭐 어민들을 포함해서 어민뿐만이 아니겠죠.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냥 기후 난민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먼 네. 섬에 뭐 몰디브라든지 그런 섬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 조금 마음이 어떻게 하지? 당장 그쵸. 무엇을 해야지? 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나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부분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고 맞아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6번째로 많이 배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6번째나. 네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더울 때 이제 우리가 폭염이라고 얘기했고 혹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에어컨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추울 때는 따뜻한 난방을 네.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게 나의 현실 그리고 지금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뭐 괜찮겠지라는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 아까 해수면 상승 이렇게 해서 말을 했을 때는 맨 처음에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도 그 말에 조금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우리나라라고 딱 말씀을 해줬잖아요. 인천공항, 부산, 서해바다 딱 하니까 네. 이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야. 우리의 일이야.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맞아요. 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금 바나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래요? 오렌지도 생산이 돼요. 바나나도 맞아요. 생산되고 있고 지금 진짜로. 로컬 날씨가 푸드에서도 변해가지고. 네, 로컬 푸드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들어오면서 탄소 발자국이 꽤 높아요. 근데 이제 그 날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그런 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타이밍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변화를 못 느끼는데 선생님 우리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게 피부적으로 닿아오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2장? 아니요. 저 3장에서 삼장에서. 물을 물처럼 쓰면 안 돼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물이 물처럼 쓰면 안 되는요. 네. 130페이지에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네네, 그렇죠. 네. 자, 130쪽을 한번 찾아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장황을 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서 아마 여기 132페이지에 보면은 네. 그 이제 특히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게 히말라야 빙하 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132페이지에.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물은 인도의 겐지스강과 인더스강, 메콩강과 양쯔강의 상수원으로 중국, 인도를 거쳐서 미얀마, 태오,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흐르며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우리 네. 그때 스터디할 때도 말을 했지만 네. 중국하고 인도가 댐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막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 물의 남은 흐름을 네. 막는 것이죠. 그럼 근데 이제 그건, 그 히말라야 그러니까 사실은 빙하는 얼었다 그다음에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요. 이제 억년 동안에 네네. 그래 해왔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구 온도가 뜨겁다 보니까 빨리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녹으면 당연히 그 물이 흐르겠죠.
그죠? 그 물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렇게 천천히 흘러내림으로써 그 물이 우리의 식수로 이용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녹아버리면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뉴스에도 나왔을 거예요. 그쪽 인도 지역이 파키스탄 말고 그 히말라야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네. 이제 홍수가 맞아요. 그 빙하 마을을 촥 그렇죠. 그래서 네, 엄청 맞아요. 많은 인터뷰할 때도 사람들이 물에 잠겨 많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그랬던 충격적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전 세계 그 베트남을 이어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연결해 있는 식수하고 농업용수로 쓰이는데 이제 부자인 나라들이 그 물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댐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은 미얀마라든지 태국, 라오스, 문수사는 나라들은 이제 가뭄에 시달리죠. 가뭄뿐만 아니라 이제 그나마 빙하에서 녹는 물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수를 만약에 이렇게 막은다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냥 강대국만 좀 살아남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전쟁이 계속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가 상황, 단순히 예, 그렇죠. 맞아요. 날씨가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국가 간의 분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뭐 시리아를 포함해서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2차 대전 이후로 네. 전쟁 물론 이제 작은 전쟁 국지전 같은 건 있었지만 네. 전쟁이 나름 큰 전쟁은 없었다고 우리가 그냥 인류 좋게 평가를 해 맞아요, 왔는데 맞아요. 이 기후로 인해서 복병이잖아요. 네. 기후로 인해서 또 이제 엄청난 소용돌이로 들어갈 것 같은 불길하게 그런 그쵸. 마음이 있어요. 예. 네, 사실 걱정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도 낮은데 이런 기후에 의해서 이야기를 할수록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겠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특히 이제 자녀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컸지만 그래도 지금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래서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물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어느 남부 지역에는 가뭄 해갈이 조금 네, 됐다고 됐어요. 하는데 이게 올 한 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스터디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네. 저는 비가 오면은 이 물을 항상 저장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이게 그냥 쓸러 나간다고 해서 내려가죠. 그래서 네네. 그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이제 땅이 스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천천히 흡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오면 이게 다 흡수를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왔다가 훅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와서 땅이 다 스며들고 깊게 들어가야지 이제 사실은 깊은 땅 속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물 저장이 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비로 인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대부분 나무들도 고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심는다고 하지만 그 나무가 산에 있는 나무보다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홍수의 피해, 서울에서 왜 비 많이 내릴 강남, 때마다 네. 맨날 침수가 잠겼어요. 일어나는 이유가 네. 그런 아무리 그 한꺼- 하수도가 잘 되어 있어도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공원을 적이 더 있어요. 만들어야 한다는 건 동감. 맞아요. 이에요. 작년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차 위에 네. 누워서 SOS 하고 차 속에서 음. 그리고 저는 그냥 문자를 보낸 줄 알았더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인상 깊게 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잠기는 것도 확실히 네. 동네 제가 그 근처에 살았었는데 가까운 동네에 아예 통제가 되더라고요. 완전 물에 잠기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도 잠긴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무섭긴 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느 한 곳에서는 그렇게 홍수가 나고 또 반대편에서는 가뭄이 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기상 이변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물 전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물 전략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전 나름 전략한다고 생각해. 요새는 정말 더해요. 어떠냐면 손을 씻고 네. 그 물을 그냥 모아놔요. 숲에 이제
바이스켓이 있어가지고 음. 거기다가 모아놓고 이제 변기에다 붓고 좀 번거로운 일인데 제가 일본의 변기 시스템을 봤더니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도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변기 뒤에가 물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 뒤에가 이렇게 옴폭하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물이 그 아래로 갔다가 저장됐다가 쭉 나가는 뭐 이런 깨끗한 물이 변기물을 나가는 게 아니라 사용한 물이 재사용. 모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변기가 원래부터 그렇게 안 됐고 일본은 그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기계를 다 하드웨어를 바꾸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이 시스템을 왜 도입하지 못하는 건지 좀 알고 나니까는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처음 듣겠는데 그냥 저도 선생님처럼 물을 사용하고 나서 깨끗한 물이잖아 사실은 그렇게 그러면 이제 변기에 그렇게 해서 물을 내리는데 그 통에다가 또 그 물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앞으로는 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왜냐면 앞으로는 계속 물 부족은 생길 거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할 때 그 생각했었어요. 분리배출을 할 때 저는 물을 한 번씩 헹궜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죠. 네. 그 물을 받아서 이제 저희 종이팩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씻어야 되니까 음료수 먹고 그거에 대해서 물을 지금 다 받아놨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걸 버리기는 조금 네. 더 수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 이래서 왜 어른들이 예전에 그 볼 같은데 아까 바스켓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다 물을 담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는 아 왜 저러도 지저분하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지혜롭기도 했고 네. 네, 확실히 환경을 나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깨끗한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막 똑 떨어지는 그런 살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자,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말씀 3장을 남극이 네. 펭귄에 이렇게 될 때를 말씀해 주셨고, 선생님께서는 2장에 있는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가라는 것인데요. 네, 네. 그 어느 캐치프레이즈 읽어봤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구의 날씨다라는 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것을 하나의 주제로 넣고 싶은 기록해. 생각이 있는데, 다시 그러니까 한번 네. 메모해 우리가 먹는 먹는 음식이 지구의 지구의 날씨다. 날씨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네. 있죠. 먹는 음식,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을 포함해서 아니면 축산업을 포함해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가공, 배송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실은 우리가 먹는 것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 지구의 날씨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많은 것들 풀면서 그걸 누가 짓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공용해도 되겠죠. 좋은 거 나누는. 자, 그럼 선생님 읽었다 우리가 먹는 것 하나하나가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고기인 줄 알았는데 내 미래라니. 그다음에 초콜릿에 대한 거, 새우에 대한 거. 많은 새우가 어디서 왔을까? 음식은 쇼가 아니고 쓰레기도 아니야라는 네. 얘기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제목이 다 말해줬어요. 그렇죠. 고기 얘기, 그다음에 초콜릿 이야기, 새우 이야기, 또 먹방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먹방이었군요. 음식 쇼가 아니고가. 네. 전 원래부터 먹방은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전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것을 보는 이유가 뭐세요? 먹방을 보는 이유. 저희 딸이 원래 식욕이 좀 입이 짧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좀 식욕을 돋구기 위해서. 아하.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나 저렇게 먹어야지 하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아끼는 것도 있겠지만 버리는 거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걸 보고 너는 좀 식욕을 돋궈서 많이 먹으면 성장하겠지라는 생각에 바라는 거죠. 그런 엄마들의 마음. 교육적인 이유도 네. 있구나.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냥 대리만족. 별로다, 혐오스럽다.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교육적으로 쓸 수 있구나 또 생각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또 생각합니다. 네네. 여기 이 부분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맹그로우 숲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구의 허파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존을 말을 하는데 바다의 허파라고 해요. 맹그로브 숲이 이 숲은 열대 우림이나 아열대 해변에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숲을 이루기 위해서 한 80가지 종류의 나무들을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곳에다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숲을 거대하게 이루는 곳인데 왜 2004년에 인도네시아 쪽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와서 그때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영국에 있을 때인데. 그래요. 네. 그 기억나요? 그렇구나. 뉴스에서 계속 네.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이 넘었잖아요. 23만 명이었대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있는 몰디브라고 우리가 그 내부자 영화에 보면 모히또 하러 몰디브에 갈까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몰디브라는 나라에서는 82명만 돌아가셨대요. 그 이유가 이 맹그로브 숲이 있냐 없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그로브 숲이 그 쓰나미는 그 해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해일을 만들어서 그게 육지로 몰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맹그로브 숲이 막아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몰디브는 왜 그 맹그로브 숲을 지켰냐? 왜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맹그로브 숲이 지금 지구의 한 50%가 없어지고 네. 있대요. 이유는 바로 새우 때문에 네. 우리가 좋아하는 블랙 타이거 피자 네. 들어가는 새우 때문에 네. 정말 많은 맹그로브 숲이 없어지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호텔도 짓는 것 때문에 그게 리조트 많은- 같은 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얘기가 전 새우를 네. 새우버거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면 이제 새우버거를 먹는데 새우버거가 그 한두 개의 새우가 아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새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더 줄여야 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 책 읽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맹그로브 숲에서 이제 맹그로브 숲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 양식장을 만드는 것이죠. 네. 소리. 양식장을 만드는 게 이제 문제죠. 네. 왜냐하면 그냥 그 자연에서 얻어오는 그러한 새우가 아니라 양식장에서 키워지는 것. 대부분 이 양식장은 아시겠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어떤 동물들을 놓고 사육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화학적인 물질이 들어가겠죠. 좁은 곳에 공간에 두어두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맹그로브 숲이 다양한 거기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거든요. 하나의 네. 숲을 이루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새우를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오기 전에 한번 유튜브를 본 적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왔었어요. 솔직히요. 저는 그래서 맹그로브호가 대체 뭘까? 그 대체 뭘까? 저는 왜냐하면 뉴스를 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던 내용인데 그래서 맹그로브호는 대체 뭘까? 염분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뭐라 그러죠? 물고기들이 생물들이 알을 낳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쓰나미나 이런 해일 같은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살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발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훼손하는 데도 있고 발전하는 데도 있고 계속 심어가지고 이거를 있고. 중립을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를 맹그로브호를 뭐라 그러죠? 산을 파괴하면 안 돼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심고 그 다음 자식들도 계속 후대에 내려가면서 계속 심고 보존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전 듣고 왔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새우는 줄여야 되겠다. 사실은 또 거기에서 맹그로브 숲을 파괴하고 양식장에서 새우를 생산하는데 정말 거기 사는 생산하는 사람들 새우를 얼마나 먹을까요? 대부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먹을 수가 없죠. 사실은 환경이. 그런데 대부분 잘 사는 나라에서 이 기후를 다 파괴하고 그 대가는 네. 누가 치르냐면 저개발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참 우리가 맞아요. 반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네. 여기 이제 새우 말씀하셨고 초콜릿이 30년 뒤엔 초콜릿이 없어진다는데 왜 없어지는 건가요?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초콜릿이 없어진다고 했나요? 네. 카카오를 더 네, 이상 네. 심을 수 없어서인가? 네, 아마 온도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적절하지 맞아, 않기 맞아.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비롯 우리나라 보면은 사과도 그렇고 사실은 커피도 나중에는 진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점심 먹고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언젠가는 정말 귀한 희귀한 초콜릿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초콜릿을 계속 먹고 커피를 마시려면 좀 더 지구의 온도를 네.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이제 다른 건데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남극에 이제 크릴 새우가 있었었잖아요. 네. 이제 크릴 새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크릴새우 네. 이제 여기서 보면서 네. 크릴새우에 많이 요즘에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저도 유튜브를 봤어요. 크릴새우가 정말 좋은가? 이렇게 뭐 오메가보다 더 좋다더라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종편이 네. 종편하고 요새 네. 막 좋다고 하면 종편에다 다 나와서 어르신들이 사고 그러하는데 종편하고 마케팅하고 합작을 해서 그 크릴 새우에 이렇게 예전에도 크릴 새우에 뭐 좋다더라는 있었지만 그걸 더 상품 가치를 높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오메가3 정도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크릴 새우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뭐였냐면 우선 우리가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라든지 건강 사실은 밥 3끼 먹어도 충분히 건강한 어떤 균형적인 식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뭐 건강 보조식품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크릴 새우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이제 그때 식품안전부 어느 정확한 부서가 모르는데 분명히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온 바 있거든요. 그래서 빙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크릴새우도 줄어들고 이제 이 크릴새우는 대부분 이제 뭐 대왕고래라든지 물범, 바닷개, 물고기들의 먹이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큰 그런 고래들이 다니죠. 다니면서 남극에 가서 크릴새우를 먹기 남극까지 가게도 긴 여행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없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먹어버려서. 그러면 그 애들은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 생태계가 또 깨지는 것이죠. 가장 최상 위에 있는 먹이 사슬이 깨지게 되면 사실은 바다 생태계가 깨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 읽었을 때 네. 고래가 힘들게 왔는데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되지? 약간 걱정을 많이 했던 그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저도 근데 크릴새우를 한 달 먹어봤어요. 효과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저는 효과를 모르겠고 지금은 진짜 밥 3끼만 먹고 약이라는 약을 아예 먹질 않아요. 저도 이 책을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커피도 아예 끊어지게 되고 근데 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지나친 게 과유불급이 문제인 것인지 커피가 끊어지나요? 네, 저는 끊었는데요. 충분히 가능해요. 문제는 커피를 생산할 때 엄청난 제초제가 들어가요. 엄청난 제초제. 그 이제 좀 그 대신 가끔 젤리 하나. 아까 그리고 이제 오메가3를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오메가3는 이제 바다의 등푸른 생선을 통해서 우리가 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6배나 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김인가요? 김도 그렇고 푸른색. 네. 뭐냐면 들깨. 들깨. 맞아. 들깨. 그래서 들깨만 충분히 들깨만 충분히 드셔도 바다에 있는 생선 안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다가 사실은 우리가 오염됐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수은 중독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들깨를 드시는 거, 들기름이라든지 그것만으로도 식물성. 충분해요. 훨씬 더 고등어보다 더 오메가3가 높습니다. 항상 계란 비벼 먹을 때 들기름을 썼는데 잘 참고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저는 사실 계란 대신에 두부를 넣는데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두부가 훨씬 더 높아요. 여러 측면에서. 물론 이제 달걀이 갖고 있는 좋은 영양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만약에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두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비빔밥에 아니면 김치볶음밥에 두부를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또 다른. 네네. 저도 두부를 전 근데 두부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한식 실기 시험을 보면서 뭐 좀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부를 그 레시피 중에 하나가 두부를 기름에 팍 튀겨요. 그래가지고 양념 간장해서 이렇게 하는 요리인데 두부를 얇게 한번 저며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꺼워요. 약간 두껍잖아요. 한 8cm가 아니라 0.8cm. 길이. 그런데 이걸 더 얇게 해서 튀겼더니 그걸 가지고서 빵에다도 넣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계란은 약간 냄새 있잖아요. 저는 계란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부를 넣었을 때 다시 굉장히 두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갔어요. 그렇죠. 예. 달걀 맛이 대신 너무 두부 괜찮고 예. 영양적으로도 괜찮고. 맞아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고 그렇죠.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어떤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3장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먹는 것이 지구의 날씨다라는 것처럼 그게 굉장히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지 않는 상황에서는 음식에 대해서는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개인의 취향을 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나아가서는 사회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도 필요할까. 내 혼자 사는 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경우는 그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잘해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우리의 생각들이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음은 좀 급해요. 그쵸, 우리가. 네, 급하긴 해도 가정마다 각자 작은 실천이 약간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그릇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적은 물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우리가 이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중에 산에 꽃 하나 물들었다고 해서 산 전체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달라지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봄이 되면 나들이가 다 꽃을 뭐 물들어서 결국 산이 다 물들잖아요. 아, 맞아요. 그 시를 이 환경을 이제 책도 있고 뭐 이러면서 그 말이 너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내가 뭐 해서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저희 남편도 맨날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서 좋더라고요. 네. 시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멋있다. 신을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의 영역 내에 머물러야 되는데 감히 자연을 이제 건드리게 되면 잘못 네. 생각하는 행동을 많이 하죠. 네. 우리 작은 인간이 위대한 자연에게 덤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간이 굉장히 이 얘기 나누다 네. 보니까 벌써 길게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두 분께서 이제 각자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래서 작년이라고 말씀드렸나? 재작년부터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직접 쓰레기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죠? 겨울에는 추우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때만 이제 이용을 하고 좋은 계절부터는 쭉 해서 어떻게 하냐면 EM이라고 아시죠? 네네. EM 들어봤어요. 발효액은 또 쌀뜨물이 물을 많이 오염시켜요. 이렇게 희석하는데. 아, 그래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EM을 넣고 그것도 소주잔 한 잔 정도 넣어서 PET병 하나에 만들어 놓고 음식물 나올 때마다 음식물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흙 뿌려놓고 하면 흙이 되어요. 진짜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놀라워요. 그래가 우리가 산에 들어가면 왜 흙냄새 있잖아요. 네. 그 흙냄새가 나요. 흙이 되어서 그러면 이렇게 그걸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보면 저희 엄마도 단독에 사시는데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그래서 포도나무도 있고 거기다가 가서 거름이 되어가지고 너무나 잘 농사도 되고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저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맞아, 제가. 저는 일반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쉬운 거 먼저 분리배출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각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페트병도 맞죠. 일일이 뜯기 그쵸. 너무 어려운데 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네. 기업들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오늘은 좀 급하게 나왔는데 텀블러 같은 건 기본으로 챙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덜 사야 되겠다는 거. 장을 볼 때라도 내가 먹을 것만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를 조금 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좀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에 갖고 있는 냉장고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16년 정도 됐는데 사실 오래된 거 옛날 제품들은 전기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 제품이에요. 옛날 거랑. 집도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 왜냐하면 냉장고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대부분 요즘 가정에 냉장고들이 2개, 3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김치 냉장고를 포함해서 일반 네. 냉장고, 뭐 냉동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냉장고가 끝이 다 할 때 수명이 다 하면은 냉장고 사이즈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만 사서 넣고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도 줄어들고 네.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실천법들은 없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요리를 잘해야겠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데 그 이유가 맛이 해놓고 맛이 없어서 안 먹어서 버리는 경우. 나도 먹기가 싫잖아.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요리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해보고 그래서 그래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낀 점도 하나 있었어요. 옷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죠. 우리 스터디할 때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옷을 작아서 제가 살이 찌는 편이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내가 만약에 들 먹으면 이 옷을 계속 사지는 않잖아요. 구매하지 않으면 지구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금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실천으로 네.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굉장히 우리가 스터디 모임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시간 제한상 다 나누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또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게요. 보고 오늘 이런 이렇게 바쁜 시간 점심시간에 오늘 나오셨잖아요. 점심 뺏어 나오셨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네. 우리 모임에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하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운동력이 되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로운 취직생활 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